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종투입니다. 10월 29일 금요일 중국과 홍콩 시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제부터 오늘까지 새로 들어오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찐종투는 중국 주식 전문 유튜브 채널이고요. 주요 코너로는 중국 시황, 중국 산업, 중국 종목, 중국 산업 종목, 중국 증권사 리포트 읽기, 중국 리더 인터뷰 보기 등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찐종투는 썸네일 색깔로 코너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회색은 중국 시황, 민트색은 중국 산업, 파란색은 중국 종목, 주황색은 중국 산업 종목 또는 시리즈, 초록색은 중국 증권사 리포트 읽기 또는 중국 현지 칼럼 읽기, 그리고 보라색은 중국 리더 인터뷰 보기, 즉 중국 기업가 인터뷰 보기입니다. 중국 시황 코너는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증시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시에 수시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중국 증시, 홍콩 증시 순으로 하고 있고 데일리 시황인 만큼 원칙상 화면 내용 없이 음성으로만 진행합니다. 새로 구독해주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요. 한국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중국 종목, 홍콩 종목 또는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 이 중국 주식들이 대부분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찐종투 과거 영상을 보실 때 영상 밑에 달린 기존 구독자분들이 질문 댓글, 거기에 대한 제 답글도 일일이 확인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러지 않으시면 아마 기존 구독자분들이 과거에 이미 하셨던 질문이랑 비슷하거나 똑같은 질문을 하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10월 29일 오늘 상해 종합지수 0.82% 상승, 홍콩 항생지수 0.7% 하락했습니다. 지수 등락폭은 비교적 작았지만 업종 간의 차별화 현상이 심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오늘 어떤 새로운 호재가 있었던 건 아니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한 후 금요일인 오늘 잠깐 숨고르기 정도의 장세인 것 같습니다. 업종별 등락을 보면 상승 업종은 반도체 4%대, 식품, 인터넷, 해운, PC 하드웨어, 공항, 우주, 항공, 국방 3%대, 문화, 미디어, 가스, 소프트웨어, 제약 2%대, 항공, 무역, 자동차, 소매, 외식, 관광 1%대 상승했습니다. 반면 하락 업종은 보험 4%대, 에너지 설비, 부동산 1%대, 석탄 발전 설비, 은행, 전력, 육로 운송 등은 1% 이내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에서 핫한 종목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배터리 1위인 CATL, 중문명은 寧德时代, 번역하면 영덕시대. 또 하나는 태양광 1위인 융기 그린에너지. CATL은 아시다시피 심천 창업한 종목이라 외국인 개인 투자자 매매 불가이지만 동향 파악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융기 그린에너지는 2017년 2월에 사명을 이미 융기 실리콘 자재에서 융기 그린에너지 과기로 변경했는데요. 지금 한국의 대부분 증권사 HTS 상에는 아직도 옛날 사명으로 돼 있어요. 찐종투는 융기 그린에너지라고 할게요. 오늘 CATL, 영덕시대가 5.27% 상승했는데 오늘 장중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내용이 테슬라가 내년 판매 계획에 따라 CATL한테 45기가와트시 규모의 LFP 배터리, 즉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예약 주문했는데 이는 주로 모델 3와 모델 Y에 사용할 것이다. 모델 3는 배터리 용량이 55kW시, 모델 Y는 배터리 용량이 60kW인 점을 감안해 대충 계산하면 45GW시 규모의 배터리는 전기차 근 80만 대에 해당될 것이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 누적 기준 테슬라의 글로벌 판매량은 62.735만 대인데 80만 대라면 이보다 더 많은 양이다. 네, 기사 내용은 이렇고요. 아직 사측의 공시나 발표는 없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뭔가 더 명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태양광주들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는데요. 특히 융기 그린에너지가 9.62% 급등했고 통유, 통웨이 3.23% 상승, 중환반도체 5.46% 상승했습니다. 융기 그린에너지는 오늘 재료가 3개 있었는데 첫째는 어제 장 마감 후 3분기 실적을 공시했는데요. 지난 8월 30일에 공시한 2분기 실적은 실적 성장성이 1분기보다 떨어져서 실망감을 좀 줬는데 10월 28일 어제 장 마감 후 공시한 3분기 실적을 보면
그 YOY,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성이 1분기보다는 낮았지만 2분기보다는 좀 높아졌어요. 둘째는 지난주에 용기 그린 에너지 M6 사이즈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의 전력 변환 효율이 25.82%에 달성한 데 이어 10월 28일 용기 측의 HJT 이종 접합 태양전지가 독일의 ISFH 독일 태양에너지 연구소에서 측정을 받았는데 전력 변환 효율이 26.3%에 달했다고 발표됐습니다. 셋째는 용기 그린 에너지가 통유로부터 폴리실리콘을 납품받아서 실리콘 웨이퍼를 만들잖아요. 오늘 통유가 자사 SNS 계정을 통해 투자자들과 Q&A를 했는데요. 어떤 투자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2021년과 2022년 통유의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 중에 파트너사들의 지분 참여 비율로 계산하면 생산 능력 중 얼마가 파트너에게 속해 있나요? 100% 통유에 속해 있는 생산 능력은 얼마나 있나요? 투자자의 이 질문에 대해 통유 측의 답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순도 폴리실리콘 사업에서 통유는 용기 그린 에너지, 천합 광능과 지분 합작 관계를 구축했다. 그중 용기 그린 에너지는 르산 신에너지 프로젝트 1기와 2기에서 지분율이 각각 15%고 바오산 프로젝트 1기의 지분율은 49%다. 천합 광능은 바오터우 프로젝트 2기에서 지분율 35%를 차지한다. 오늘 장중 용기 그린 에너지가 급등할 때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내용이 많이 언급됐습니다. 네, 이어서 홍콩 증시입니다. 참고로 상해 종합지수는 상해 거래소 메인보드에 상장한 1600여 개 종목이 다 편입되어 있지만 홍콩 항생 지수랑 홍콩 H 지수는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2500여 개 종목 중 50개만 편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다우 지수처럼 좀 많이 편향된 지수예요. 10월 29일 오늘 홍콩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마이너스 0.7%, 홍콩 H지수 마이너스 1%, 홍콩 테크지수 마이너스 1.08%. 하락 업종은 보험 2%대, 의료, 장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1%대, 부동산, 소매, 의류, 은행이 1% 이내로 하락했습니다. 홍콩 테크 지수는 홍콩에 상장한 30개 테크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30개 종목 중 20개가 하락했습니다. 낙폭 큰 순으로 평안 헬스케어 14.94% 급락, BYD 전자 10.27% 하락, 민유엔 클라우드 4.14%, 알리건강 3.25%, 찡동건강 2.89%, 샤오미그룹 2.29%, 웨이먹 1.95%, 금접 인터내셔널 1.91%, 왕이 넷이즈 1.79%, 중안자이센 중안보험 1.72%, 腾讯控股 텐센트 홀딩스 1.47%, 알리바바 1.33%, 汽车之家 자동차의 집 1.13%,阅文集团 阅文그룹 1.1%, 美团 0.96%,百度 0.92%, 瑞声科技 瑞声과기 0.73%, 찡동그룹 0.7%, 빌리빌리 0.68%, 快手 0.29% 하락했습니다. 오늘 온라인 헬스케어 기업인 평안 헬스케어가 14.94% 급락했는데요. 춘절 이후인 2월 19일부터 10월 29일 오늘까지 무려 72%나 하락했는데 찐중투 과거 영상에서도 온라인 헬스케어 종목은 안 좋다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찐중투 10월 19일 영상인 중국 산업 온라인 헬스케어 동향 업데이트 및 코멘트에서 온라인 헬스케어의 정책, 실적, 투심, 자금 수급 등 4개 측면에서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또 새로운 악재가 2개 추가되는데요. 첫째는 10월 26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온라인 진료 감독관리 세칙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즉 온라인 헬스케어 기업에 대한 각종 감독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정책을 발표했고요. 둘째는 평안헬스케어는 평안보험그룹의 손자회사인데 평안보험이 10월 28일에 공시한 3분기 실적이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안헬스케어는 올해 상반기 실적이 안 좋아서 지금 하반기 실적에 대한 의구심도 좀 많은 상황입니다. 네, 2021년 10월 29일 금요일 중국과 홍콩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토였고요. 찐중토 주변에 많은 홍보 바랍니다.